예, 안녕하세요. 자, 3회 부동산 세법 모의고사를 출제한 이준호입니다. 자, 어느덧 세월이 흘러 벌써 5월 달이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예,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3회 모의고사 해설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그 출제 내용은 개정된 법과 그리고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문제만을 엄선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 자, 1번은 뭐다? 분할납부 세액을 구하는 지문이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5번은 뭐다? 양도소득세네.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얼마 넘어갈 때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1000초가. 숫자 3개가 있네요. 250초가. 250초가, 1000초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다. 이번에 출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기준점 250, 1000초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러면 얼마야? 1,500. 그럼 항상 기준점 1000초가에서 얼마까지? 2000까지. 따블이죠? 2000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뭐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000초가. 그럼 얼마인가요? 1500. 그럼 1500은 1000초가에서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럼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2번. 그래서 결국 양도세는 기준점이 1000초과에서 2000까지는 1000만 원을 차감하면 분납금액이다. 2000 초과할 때는 50%를 차감하면 분납 금액이 되겠네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일까요? 만약에 이 지문이 재산세 또는 종부세라면 그럼 2250에서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는 이해가 내려오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뭐다? 50%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넘어가죠? 이거 절반. 750이 되겠네요. 그래서 25번에 재산세, 종부세를 물어보면 3번으로 바뀌고 양도세니까 1000만 원을 차감한 2번이 된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 1000 초과. 분납 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양도세는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분납하는 거죠. 2개월, 6개월, 2개월 분납기간.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가요.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법정, 신고납부 기한. 자, 우리가 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확정신고기한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물어보면 기간입니다. 그러나 끝나는 날 종료일을 물어보면 기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간은 처음과 끝이에요. 기한은 마지막 날 종료일. 자, 1번.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죠? 반드시 6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말일부터. 그러나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로 바뀌어요. 말일.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재산세 지문이네. 20만 원 이하는 납기를 어찌고저찌고 한꺼번에. 이거는 토지분이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분은 납기가 금액과 관계없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고,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토지분을 뭘로 고쳐야 돼요? 주택분으로 고쳐야죠? 그리고 납기도 틀렸네. 주택분으로 고치면 한꺼번에 빠르게 징수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한꺼번에.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다? 주택분만. 그래도 토지분은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고. 자, 3번.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물어봐, 기한을 물어봐. 기한. 야, 끝나는 날 5월 말일이네요. 기간을 물어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한. 그 다음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결정. 선택하더라도 겨울에 내는 거죠. 12월 1일부터 15일. 기간을 물어봐요. 기한을 물어봐. 기한이니까 12월 15일. 기간을 물어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종료일이네.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27번이에요. 지금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세율 중 특례세율,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특례세율이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죠? 한쪽만 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게 있고 중과기준세율만 과세하는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중과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그럼 딱 기본서에서 뭐가 있다? 간주취득. 출제되는 거 2%. 그리고 뭐가 있다? 무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그다음 간주취득은 몇 가지다? 4가지. 개수, 지목 변경, 종목 변경, 가액 증가, 과점 주주.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나머지는 2%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2%짜리. 그래서 하뷰 공유는 뭐다? 2% 빼는 겁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도 2% 빼는 거라고요. 건축물의 이전은 과세해야 돼.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 시험장에 가면 2%라고 안 나와요.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한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전했다고 등기는 해야 된다고요. 자, 무덤은 2%네. 그 다음 미음 나왔다. 임시건축물, 사치성은 항상 제외. 중과기준세율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건축물을 1년을 초과할 때는 2%짜리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 1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초과하면 2%.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2%짜리. 그래서 1번인 기역, 니은, 디귿은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다? 니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전. 그래서 이전은 뭐다? 취득세를 과세해야 돼. 표준세율에서 2%를 뺍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나왔죠. 이혼. 그래서 재산분할도 2%를 빼고 등기만 한다. 왜 2%를 뺄까요?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2% 빼고 기역, 니은, 디귿은 등기만 하세요. 2% 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여러분들이 2% 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7개 딱 정리됐을 거예요. 그죠? 환매등기, 상속, 1가구 1주택 이런 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이전, 그대로 옮긴 거,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 이혼, 재산분할, 임목 이런 게 있었잖아요. 7개.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배울 때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다? 2% 부족해서.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이 특례세율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8번으로 가자고요. 자, 2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틀린 것. 근데 과로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6조에 따라 조사 결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큰 경우는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거예요. 적은 경우로 가면은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큰 경우니까 정상적인 거. 그럼 화해조서 안 믿어주죠? 화해조서는 서로 합의한 거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 이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고 그랬어요?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준다고요. 판사가 결정한 거. 그래서 화해조서 등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쓴다. 그리고 2번은 연부다. 연부는 연부금액을 쓰죠. 그리고 계약보증금도 어떻게 한다? 돈이 나간 거니까 포함하고. 그 다음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뭐다? 사실상 취득을 쓰네요. 항상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의 유상, 그리고 그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소득세법 등에 의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친인척과 짜고 사고 파는 거죠. 그럼 이에도 짜고 사고 파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외. 그 다음 4번은 원칙은 신고가액이다. 그리고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적게 신고할 때는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세 번째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 그럼 믿어준다 그랬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단 검증된 가액이 국세청장이 조사가 들어가죠?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5번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지 않고 적을 때는 확인된 금액으로 간다. 근데 문제 지문이 뭐다? 큰 것으로 확인되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다. 자, 29번. 자, 이번에는 사치성. 자, 사치성 재산 종류는 몇 가지다? 5개가 있죠? 별, 꼴, 고고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특히 이번에 고급 주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법이기 때문입니다. 별장. 자,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근데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중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1군에. 자, 1구 건축물의 대지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은 660이 초과입니다. 연면적이 뭐다? 331 초과예요. 그리고 엔드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입니다. 연면적, 대지면적 6억이 뭘로 개정됐다? 9억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6억 초과하면 요건 틀린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그래서 9천만 원 삭제됐어요. 그래서 6억 원 초과 틀렸네. 9억 원 초과. 그래서 대지 면적은 662 초과. 연면적은 331 초과. 포인트는 뭐다? 9천 삭제. 6억 원 초과가 뭘로 바뀌었다? 9억 원 초과로 개정됐다. 자, 그 다음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원제는 원시는 중과를 하고 승계는 중과를 안 합니다. 나머지는 구분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승계는 제외한다. 그리고 고급 선박은 얼마 초과다? 3억 초과. 작아요. 비업무용. 그 숫자 일명 무슨 박이다? 싼 박. 자, 그 다음 5번은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신고기한이죠. 60일 이내에 뭐 했다?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의 공사에 착공할 때는 세법은 실질로 따지는 법의문으로 사치가 아니니까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29번에 2번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9억 초과다. 그리고 뭐가 삭제됐다? 9천만 원 초과하면 틀려요. 근데 다 9억이 들어가는데 9억이 안 들어가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은 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치라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9억이 초과돼야 되고 에스컬레이터와 67 이상 수영장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다. 근데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죠? 어떻게 중과한다 배웠어요? 표준세율에서 몇 배?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합니다. 5개는 표준세율의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래서 퍼센트로는 몇 프로다? 표준세율의 8%를 더한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를 합한다. 표준세율에.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친구가 사치를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그래서 4배는 항상 중과 기준세율의 2배, 8%랑 똑같은 거예요.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0번은 뭐를 묻는 점이냐? 등록면허세. 자, 신고납부 기간이네요. 그래서 1번은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숫자가 없어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그리고 3번. 그래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전까지 납부하면 뭘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어요. 전까지만 납부하세요. 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번은 뭐다? 비과세를 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됐다.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옆에 적어야죠. 이 3번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까지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추징사유네요. 또는 일반 과세가 중과 물건이 될 때는 전까지 하면 안 되겠죠. 등록면허세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는 어디로 한다? 항상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는 등기 접수를 하는 곳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납부한다. 등기소 틀렸네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설명 중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기억.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5개죠? 토, 건, 주, 선, 항. 5개. 그래서 기억은 왜 틀렸나요?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죠? 차량은 무슨 세금을 낸다? 매년 자동차세죠. 5개예요. 그 다음 니은.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를 때 세금은 사실관계를 따지니까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틀렸네. 그리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분리, 별도, 종합. 옳은 지문. 그리고 리을은 포인트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재산세로 갑니다. 절대 토지나 건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에 대한 이렇게 돼야겠죠? 틀린 지문. 그래도 옳은 지문은 디귿밖에 없네요. 1번. 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3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뭐다? 별도 합산. 자, 우리가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다? 분리과세에 관한 토지와 별도 합산하는 토지와 종합합산을 구분해야죠. 딱 별도하면 어떤 땅이 떠오르나요? 사업용 토지. 그래서 사업용 토지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로 가고 초과는 종합하죠. 사업용 토지,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그래서 1번은 뭐다? 포인트가 차고용 토지. 그래서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땅 너무 크면 안 되죠. 1.5배까지 별도 합산. 그리고 2번도 이거 묘지인데 법인 묘지예요. 개인 묘지는 비과세한다. 그럼 법인 묘지도 사업하는 땅으로 봐요. 법은 별도 합산. 그리고 3번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전체가 아니라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 합산. 그리고 4번은 포인트가 뭐다? 터미널. 같이 가는 게 뭐가 있다? 염전.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소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로 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분리과세 염전터미널은. 그리고 5번 공장용지다. 그래도 공장용지가 군에 있으면 다 공장용지죠. 시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시에 있을 때는 공장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공장 땅이잖아.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로 가지만 주상록에 있을 때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그래서 공장용지도 별도 합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시, 앤드, 주상록, 녹지지역. 시, 앤드, 상업지역. 앤드, 주거지역.
그래도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앞선이다. 그러나 5번 지문이 군지역이라면 분리과세예요. 군지역은 다 공장 땅으로 본다. 시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갑니다. 자, 그 다음 33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33번은 재산세 부가징수다. 자, 1번은 보통징수, 2번은 소액징수 면제죠. 요건이 뭐다? 2,000원 미만. 미만의 미만. 그럼 2,000원 미만이 없네. 그럼 범위다.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 한 달로 바뀌는 거예요. 미만이 들어가야 징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별장이네. 별장은 4%죠. 별장도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납기는 같다. 2분의 1, 2분의 1. 그러나 세율은 달라요. 별장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율은 다르다. 그러나 납기는 같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국가 등은 가산금을 모두 배제하고 막고. 자, 33번의 답은 5번. 이번에 개정법이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뭘로 개정이 됐다? 위탁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별에는 종부세. 자, 주택분연의 포인트가 주택분이에요. 괄호는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이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1번,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 나와 있죠? 자,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네.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 있을 때는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5%예요. 그다음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하고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단 법인은 제외. 법인은 무조건 공시가격을 갖고 계산합니다. 개인만 쓰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아주 중요합니다.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예요. 2주택 이하와. 근데 2주택인데 뭐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그래서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의 2개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더블로 올라가. 1.2에서 최대 6%까지 올라간다. 몇 단계로 되어 있다? 6단계. 2주택은 최저 최대.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은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배로.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므로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뭐다? 틀렸죠 이거? 30이 아니라 60. 6%. 그리고 이것도 뭐다?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60으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은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래서 2주택은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이에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더블로 올라간다. 최저, 최대, 최저, 최대. 단 이 지문도 누구만 쓰는 거야? 개인만 씁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그래서 법인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조건 3%. 이런 경우는 무조건 몇 프로? 6%까지 갑니다. 법인은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써. 개인만 쓰는 지문이에요, 이거. 법인은 무조건 3%, 6%. 비례세율을 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혼인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무슨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러나 동거복량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혼인은 5년 동안 오래 살아라. 5년. 자, 그리고 5번은 세부담 상한이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네. 그럴 때는 300%. 그래서 우리가 2주택 이하는 세부담 상한이 150이에요. 그러나 이에는 세부담 상한이 30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300% 맞네요. 자, 그래서 34번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35번은 뭐를 물어보는 자? 양도세 과세대상.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지역권 X, 등기된 임차권 O, 취득권리 O, 영업권은 어떻게 가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가야 돼. 분리 X.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실질로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에서 등기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임차권이에요. 등기된 것만. 등기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나머지는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 디귿, 미음이네. 그래서 미음도 옳은 지문이에요. 실질로 따진다고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불문.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자, 36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36번은 포인트가 뭐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취득 시기. 쭉 나와 있죠? 이거 의제 취득 시기다. 우리가 1호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1호 자산은 8485죠?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8485.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부동산. 부동산. 8485. 그래서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일과 관계없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정답이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가볼까요? 장특공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특공제. 개정법이 있다고요. 자, 37번은 뭐를 장특공제네요. 1번.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항상 우리가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불이익을 안 주죠.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불가능이 나오면 등기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2번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에서. 뭐에 속지 말자? 양도 가액에서 속으면 안 돼요. 차익.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뭐만 해준다? 등기대상은 토, 건, 조,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 부동산상 권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리고 4번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죠. 10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필수가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다. 4번이 틀렸네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and 10년 이상 요건이 거주.
그래서 보유 거주를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1년에 몇 프로? 4%. 1년에 몇 프로? 4%. 그러면 40%, 40%, 최대 80%다. 근데 거주는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요건이 10년 이상. 왜 틀렸다? 2년 이상 하면 틀렸죠? 10년 이상해야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이 아니라 요건이 10년 이상. 자, 그리고 5번은 뭐와 뭐를 팔았다? 주식과 토지는 결손금. 손해가 나면 합산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1호 자산과 주식은 합산하지 않아. 그러나 토지와 분양권을 팔면은 합산합니다. 토지와 주식은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자, 3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미등기잖아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세 글자로 미등기. 적용될 수 없는 거를 물어봐, 있는 거를 물어봐. 있는 거. 그럼 우리가 미등기를 팔려면 1세대주택 비과세 안 해준다. 적용 안 해주죠? 그리고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그리고 장특공제도 안 해준다. 그러나 미등기로 팔더라도 계산공제는 해줘요. 계산공제 해주잖아. 추계 결정할 때 몇 프로?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추계 결정할 때는 계산공제 하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부동산은 등기되면 3%, 미등기가 되더라도 0.3%를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 자, 그 다음, 그래서 미등기로 팔 때는 몇 프로로 간다? 70%죠. 기본세율 8에서 8단계 적용을 안 합니다.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70%. 단순한 문제 같지만 실수하기 쉬운 문제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몇 프로? 70%를 적용한다. 6에서 45 적용을 안 하네요. 자, 3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월 과세.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2월 과세. 자,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낮춘 다음에 팔아먹더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못 떼어먹게끔 만든 게 2월 과세네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를 할 때는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게 아니죠. 딱 네 가지만, 토, 건, 특, 이용권만 네 가지만, 그래서 증여한 후 몇 년 이내에 팔아먹더라? 5년 이내에 양도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갑이 1억에 취득해서 증여하고 보니까 8억이야. 그래서 15억에 팔아먹었다. 그럼 양도가액은 15억이죠? 왜 2월 과세가 있다?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잖아.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팔아먹으면 양도세가 감소되더라. 그래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팔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2월 과세를 적용한다. 넘어간다. 누구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취득가액도 얼마를 적어준다? 1억. 그래서 1억에 취득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누구 기준으로 시작한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취득가액도 증여자 취득가액.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세 가지. 그리고 증여세 납부해야죠. 또는 양도세 납부해야죠. 그럼 증여세를 납부한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의 수중자,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는 뭐가 없다? 연대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기초가 뭐다?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분석을 잘해야 돼요.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9번, 1번 5년 이내 다 되는 게 아니라 토건특 취득권리만 돼요. 그리고 2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줄여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그래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 3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세를 납세 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아니라 뭐다? 수중자. 그래서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라고요.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액과 납을 증여세 안 돌려주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겠다. 자, 그 다음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간다 이거지. 자, 8억에 증여했잖아요. 평가하니까 1억짜리가 취득가액이 8억으로 뛰었잖아. 근데 8억에 증여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게 뭐다? 취득가액이 8천만 원으로 평가됐어. 그럼 원래보다 더 줄어들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다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지.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을 때 이게 많이 나오잖아. 이럴 때는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1억일 때는 이게 많이 나와. 그럼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이게 뭐다? 적을 때 이럴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월 과세는 반드시 필수 지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세대 주택, 고가주택, 재외 등등등 나와 있죠? 1번. 자, 국외거주. 자, 국외거주할 때는 1년 이상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외거주, 배우자가 해외를 발령받았다 1년 이상. 이럴 때는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팔아먹을 때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준다?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요. 그리고 2번은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뭐예요? 역시 세대 전원이 이제 이민 가는 거죠? 이민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출국부터 사례 문제 1년 5개월 전. 그래서 2번도 똑같잖아요. 이민 가거나 국외거주 1년 이상 갈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줘요.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언제 팔았어요? 1년 5개월 전에. 그럼 1년 5개월은 2년 이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과세 해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이거는 포인트가 똑같잖아요.
똑같죠? 쭉 해외 거주하잖아. 해외 거주로 가는 거야. 1년 동안 해외 거주. 그럼 새들이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되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포인트가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근데 언제 팔았어요? 3번은 6개월 전에. 그럼 6개월. 그럼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다.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이사가는 거야. 그럼 1주택자가 다른 시로 이사갈 때는 부득이할 때만 되죠? 근무상 형편, 사업상은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요건이 뭐다? 1년 이상 거주입니다. 보유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1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비과세죠? 그럼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했다. 그러면 6개월 모자라네.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다른 시군으로 이사갈 때는 2년 보유 제한을 안 받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포인트가 뭐다? 1년 이상 거주, 실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주는 과세합니다. 1년 동안 거주. 자, 그 다음 5번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그럼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만 따진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래서 실거주 따져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했다면 2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다. 요건이 뭐다? 5년 이상 거주. 몇 년 거주했다? 7년. 범위를 물어보죠? 5년 이상 거주에 들어가니까 비과세다. 그럼 5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따지나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절대 이 지문은 취득일에 속으면 안 돼요. 임차일. 월세 내는 거니까. 그래서 40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4번은 뭐다? 1주택인데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이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네요. 자, 40번에 대해 4번. 4번이네. 자, 이렇게 해서 3회 모의고사 해설이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좌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모의고사 풀 때도 필수가 뭐야?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7월 7, 8원 문풀이 들어가죠? 그래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못하고 문풀로 들어가면 방황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아, 이 지문은 기출 문제다. 아, 이 지문은 응용 문제다. 이렇게 기출 문제와 일반 또는 응용 문제를 구분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3회 모의고사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